이 이야기는 서울시에 사시는 김미숙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미숙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숙아. 정희가 제 이름을 부르더니 한참 망설였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그냥 몸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정희가 다시 말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 서연이는 임신해서 너희 집 손주까지 낳아주는데 집 조금 더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키웠고 남편 흉도 같이 봤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보다 먼저 전화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제가 알던 정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정희야. 왜? 그 아이가 우리 집 손주만이야?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 손주는 아니고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인데? 정희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는 결혼하자마자 애 낳고 몸조리하고 육아까지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집이라도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주자는 거지. 저는 한동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갔던 날이었어요. 준호와 서연이는 물속에서 서로 물을 뿌리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쟤들 저러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거 아니야?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돈 되는 거야? 정희가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친구로도 지겨운데 사돈까지 하라고?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농담이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그 농담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정말 사돈이 되려고 하자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정희를 처음 만난 건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준호와 서연이 나이가 비슷해서 놀이터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이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엄마들도 말을 섞게 됐어요. 처음에는 놀이터 벤치에서 아이들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느 유치원이 괜찮다더라. 어느 소아과가 친절하다더라. 아이들이 뭘 안 먹는다. 잠을 안 잔다. 그런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희와 저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잘 통했어요. 둘 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남편들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는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누가 누구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누구 눈치를 볼 일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서로 집에 놀러 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남편들끼리도 얼굴을 알게 됐습니다. 주말이면 두 가족이 함께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어요. 여름에는 계곡으로 놀러 가고 겨울에는 가까운 펜션을 잡아 하루 묵기도 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도 어릴 때는 친남매처럼 지냈어요. 서연이가 준호를 오빠라고 부르며 따라다녔고 준호는 귀찮다고 하면서도 서연이가 울면 달래줬습니다. 두 아이가 크면서 가족끼리 만나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학원 시간이 달라졌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얼굴 볼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대학도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멀어졌지만 저와 정희는 달랐어요. 계속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할 때는 같이 걱정했고 대학에 붙었을 때는 서로 밥을 샀습니다. 남편들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만나서
속상한 이야기도 했어요. 정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장례식장에서 이틀을 함께 있었고 몇 년 뒤 제가 수술을 했을 때는 정희가 병원에 와서 제 남편보다 더 오래 옆에 있어주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정희는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정희에게 이야기할 뻔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웬일로 평일 저녁에 집에 왔어요. 밥을 먹다가 계속 제 눈치를 보기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너 뭐 할 말 있어?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응,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여자친구 있었어? 응. 언제부터? 좀 됐어. 좀 된 게 언젠데? 준호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2년 조금 넘었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년? 그동안 엄마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결혼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괜히 말하기 싫었어. 남편은 옆에서 웃었습니다. 30 넘은 아들이 연애하는 것까지 엄마한테 보고해야 하냐? 저는 남편을 한번 흘겨보고 다시 준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누구야? 준호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엄마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응. 순간 머릿속으로 여러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친구 딸인가? 회사 사람인가? 어디서 본 아이인가? 누군데? 준호는 끝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말에 보여줄게. 그 주 토요일, 준호가 예약했다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와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서연과 준호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너희 둘이? 준호가 웃었습니다. 응. 어떻게? 제가 너무 놀라 묻자 서연이 말했어요.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둘은 성인이 된 뒤 몇 년 동안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서연이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준호와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같이 놀던 사이라 반가워서 인사를 나눴고 그날 이후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오빠와 동생이었답니다. 그러다 둘이 따로 밥을 먹는 횟수가 늘었고 어느 순간 연인이 됐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제가 묻자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랑 정희 이모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뭐가 뻔해? 사귄 지 한 달 만에 결혼식장부터 알아봤을걸? 남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희와 저라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알아? 제가 묻자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우리한테 먼저 말하는 거야? 네.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서연이가 제 며느리가 된다니. 모르는 집안의 딸도 아니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고 성격도 어느 정도 아는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정희가 알면 기절하겠다. 제가 웃자 서연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엄마, 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저는 웃던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준호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자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잠시 뒤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임신했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몇 주 됐는데? 이제 9주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반갑다는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결혼하겠다는 것과 임신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너희 결혼하려고 임신한 거야? 제가 묻자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원래 올해 안에는 결혼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생긴 거야. 저는 화를 내야 할지, 축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서연이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을 듣자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30이 넘은 아들과 29인 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할 생각은 확실한 거지? 준호가 대답했어요. 응. 서연이도? 네, 아버님. 남편은 한숨을 한번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이미 생긴 아이인데 어쩌겠어. 둘이 책임지고 잘 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도 멍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싫어? 뭐가? 서연이. 아니, 서연이가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연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희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지. 제가 말하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 친구도 놀라겠지. 다음 날 아침 정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귀가 아파 휴대전화를 조금 떼었습니다. 왜? 너 알고 있었어?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 알았어. 나도 어제 들었어. 정희는 한동안 기가 막힌다며 웃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몰래 인연을 만났대. 그러게. 야, 우리 진짜 사돈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옛날 계곡에서 했던 농담이 떠올랐습니다. 기억나? 제가 물었어요. 뭐? 옛날에 애들 물놀이 할 때 내가 쟤들 결혼하면 어떡하냐고 했잖아. 정희도 기억이 났는지 웃었습니다. 맞다. 내가 친구로도 지겨운데 사돈까지 하냐고 했잖아.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정희는 임신 이야기를 하면서도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고는 쳤지만 뭐 어쩌겠어. 애들이 좋다는데. 그리고 잠시 후 정희가 말했어요. 그래도 서연이라서 다행이지? 당연하지.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희와 사돈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사돈이 되는 것보다 얼마나 편할까요? 서로 성격도 알고, 집안 형편도 알고, 자식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압니다. 며칠 뒤 정희와 둘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했어요. 허례허식하지 말자. 제가 말하자 정희도 바로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지. 애들도 이제 부모 되는데 시작부터 빚만 들어서 뭐해. 우리도 무리하지 말고 애들도 자기들 가진 만큼 하고. 정희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 우리 돈 때문에 싸우지는 말자. 저도 웃었습니다. 20년 친구가 애들 결혼 때문에 싸우면 남들이 얼마나 웃겠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신혼집부터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서연 모두 직장이 서울이라 멀리 갈 수는 없었어요. 둘이 모아놓은 돈이 있었고 저희 부부도 준호 결혼할 때 주려고 마련해둔 돈이 있었습니다. 정인애도 서연 몫으로 어느 정도 보태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준호와 서연 둘이 집을 알아봤습니다.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보내왔어요. 처음 봐둔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방이 2개였고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마음에 들어 했어요. 엄마, 여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사진으로 봤을 때 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희를 만났더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너 그 집 봤어? 사진 봤지. 너무 좁지 않니? 둘이 살기엔 괜찮던데. 정희가 바로 말했습니다. 둘이서만 살면 나도 아무 말 안 하지. 그런데 몇 달 있으면 애 나오잖아. 그 말을 듣자 저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방 2개면 아기 키우기 힘들까? 처음에는 괜찮겠지.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애 짐이 얼마나 많은데. 유모차에 침대에 장난감에. 그리고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또 이사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서연이 몸조리도 해야 하고.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라고 하지 뭐.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다시 집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집이었습니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주변에 어린이집과 공원도 있었어요.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처음 집보다 전세금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좋기는 한데 너무 비싸다. 나도 알아. 너희 가진 돈에 우리가 보태기로 한 것까지 해도 부족하잖아. 그래서 그냥 처음 집으로 갈까 생각 중이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애들이 본 집 있잖아. 새 아파트. 응. 거기가 좋긴 좋더라. 좋지. 비싸서 그렇지. 정희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너희가 조금 더 보태주면 안 될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정희가 말한 금액을 듣고 놀랐어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니, 내 말은. 정희가 급히 덧붙였습니다. 무조건 해달라는 건 아니고, 애까지 생겼으니까 처음부터 조금 안정적으로 시작하면 좋잖아. 우리도 더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도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희 입장에서는 임신한 딸이 걱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라도 딸이 있었다면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조금씩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혼식장을 알아볼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크지 않은 곳에서 간단하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희는 교통이 불편하다며 다른 곳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쪽 친척들이 지방에서도 올라오는데 찾기 쉬운 데가 낫지 않을까?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정희가 마음에 들어하는 곳은 항상 조금씩 더 비쌌다는 겁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한 번뿐이니 저희도 받아들였습니다. 가정과 가구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희가 먼저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할게. 서연이 필요한 거, 웬만한 건 우리가 해줘야지.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매했어요. 정희가 욕심을 부린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전 좋은 거 넣어줘도 집이 좁으면 뭐하니? 애 나오기 전에 자리 잡아야지. 나중에 이사하려면 더 힘들어. 처음에는 저도 고개를 끄덕였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몇 명과 점심을 먹다가 몇 년 전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의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신부 쪽에서 집 이야기가 나와 힘들다고 하자 정희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남자가 집을 다 해. 둘이 같이 벌어서 시작해야지. 또 다른 친구 딸이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친구가 사위 집에서 어느 정도 해오기를 기대하는 말을 하자 정희가
핀잔을 줬습니다. 딸 가진 부모라고 받을 생각부터 하면 안 돼.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지. 그때는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정의가 자꾸 떠올랐어요. 자기 딸의 결혼이 되면 원래 사람이 달라지는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저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양가가 함께 저녁을 먹은 날이었습니다. 준호와 서연, 저와 남편, 정희 부부까지 6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지, 서연이 입덧은 좀 나아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 저는 애들 집만 조금 안정적으로 구하면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해야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애까지 있으니까.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한동안 말이 없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친구 말이야. 응.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저는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적지 않게 해주기로 했잖아. 알아. 나 퇴직도 몇 년 안 남았어. 노후에 쓸 돈까지 깨서 집을 해줄 수는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더 보탤 생각 없어. 준호한테도 그렇게 말할게. 며칠 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서연이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다. 알아. 너희한테 해주기로 한 돈은 그대로 해줄 거야. 그런데 그 이상은 힘들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정희 이모가 자꾸 집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도 부담스럽다. 준호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서연이 임신했으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서연이가 임신한 게 엄마 책임이니?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뜻 아니잖아. 엄마도 알아.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자꾸 임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해줘야 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렇지. 너희 둘이 만든 아이야. 엄마 아빠는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거고.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둘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평소 자주 가던 카페였습니다. 20년 동안 정희와 수없이 앉았던 곳이에요. 남편 때문에 화가 났을 때도, 아이들 입시 때문에 속상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늘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정희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파트 매물이었습니다. 전에 봤던 곳보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방도 3개였고 지하철역도 가까웠어요. 여기 괜찮지? 좋네. 서연이도 여기 마음에 들어 하더라.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비쌌어요. 이건 우리 예산으로 안 되잖아. 제가 말하자 정희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조금 더 해볼게. 그러니까 너희도 조금만 더 보태주면 안 될까? 얼마? 정희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예 안 돼? 응. 우리도 할 만큼 하기로 했어. 영호 씨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해.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수가, 내가 너희한테 집 한 채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알아. 조금만 더 보태달라는 거잖아.
그 조금이 우리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야. 너희 외아들이잖아. 그 말에 저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외아들이면?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정이야. 우리가 못해주는 게 아니야. 이미 해주고 있잖아. 그 이상은 안 하겠다는 거야. 정희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서연이 시집 가는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우리 준호도 장가 가는 거야. 내가 그걸 몰라. 그런데 왜 자꾸 우리한테 더 해달라고 해? 우리도 해주잖아. 가전도 하고 가구도 하고. 그건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집은 금액 자체가 다르잖아. 말이 오가면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정희와 크게 싸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루 이틀이면 풀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애둘이 신혼으로 사는 거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해. 그런데 애가 나오잖아. 또 그 얘기야? 제가 물었습니다. 중요하니까 하지. 서연이는 애 낳고 몸조리하고 바로 육아해야 돼. 그러니까. 정희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말했어요. 미수가, 우리 서연이는 그냥 몸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가 틀린 말했어? 서연이는 임신해서 너희 집 손주까지 낳아주는데 집 조금 더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거절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너희 집 손주를 낳아준다.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정희야, 왜? 그 아이가 우리 집 손주만이야? 정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손주는 아니고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인데? 서연이가 우리 준호한테 아이 하나 낳아주는 거야? 둘이 같이 만든 아이잖아. 정희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딸이 없어서 몰라. 그 말까지 나오자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 딸 없어. 그런데 아들은 있어. 내 아들도 결혼하는 거야. 내 딸 데려다가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결혼시키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딸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래. 나는 내 아들 고생해도 괜찮겠니? 그런 뜻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둘이 감당할 수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되잖아. 왜 그 부족한 돈을 계속 우리 보고 내라는 건데?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가 부족해서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야 정희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딸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한다고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희에게는 자기 딸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전에 한 말 기억 안 나? 뭐? 경숙이 아들 결혼할 때 신부집에서 집 해오라고 한다니까 내가 뭘 했어? 정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남자가 집을 다 해오냐고 했잖아. 둘이 같이 벌어서 시작해야 한다고. 그거랑 지금이 같아? 뭐가 다른데? 서연이는 임신했잖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면 남자 집에서 더 해줘야 해? 또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네. 그리고 혜진이 딸 결혼할 때도 기억 안 나? 딸 가진 부모라고 받을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다고. 정희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마디 했어요. 남의 일하고 내 딸 일이 같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툭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르구나. 남의 일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내 딸 일이 되니까 다른 거구나. 너도 내 아들 일이니까 이러는 거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아들 엄마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정희에게 딸이니까 더 해오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미수가, 오늘은 더 이야기해봐야 싸움만 할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하자.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화보다 허탈함이 컸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저는 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자식 결혼 하나가 끼어드니 우리는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만 연락이 없어도 정희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별것 아닌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점심 먹자고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연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고도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엄마 때문에 왔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왜 죄송해? 엄마랑 어머니 싸우신 거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엄마랑 싸웠어요. 왜? 집 때문에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그 집 안 가도 돼요. 처음 봤던 집도 괜찮아요. 엄마가 애 있으면 넓은 집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서연은 잠시 자기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눈에 띄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도 좋은 집에서 살면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 돈까지 더 받아야 하는 건 싫어요. 준호 오빠랑 제가 벌어서 나중에 옮기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희와 그렇게 싸웠지만 제 앞에 앉아 있는 서연은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응, 저 준호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저희까지 이상해지는 건 싫어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하고 내가 싸운 건 너희 잘못 아니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 결혼 반대하지는 않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만 끝나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은 일이 생길 겁니다. 산후조리, 아이 이름, 돌잔치, 육아, 명절, 교육, 아이를 어느 집에서 더 많이 보는지까지 지금 신혼집 하나를 두고도 이 정도로 부딪히는데 앞으로는 괜찮을까요? 서연이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서연이 왔다 갔지? 응. 엄마. 준호가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거잖아. 알아. 엄마랑 정희 이모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 결혼을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엄마가 너희 결혼 반대한다고 했니? 아니. 그런데 걱정은 돼. 뭐가?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둘만의 결혼일까요?
결혼하면 정희와 저는 사돈이 됩니다. 아이에게는 두 사람 모두 할머니가 됩니다. 좋든 싫든 앞으로 수없이 마주쳐야 합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너희 둘이 잘 살 자신 있으면 엄마는 말리지 않아. 진짜? 대신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처음 말한 데까지야. 그 이상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찾다가 한 장을 발견했어요. 계곡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물놀이용 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서 서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저와 정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우리는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정희가 했던 말도 기억납니다. 쟤들 나중에 결혼하는 거 아니야? 제가 대답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돈 되는 거야? 그리고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 며느리가 되고 우리 아들이 친구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는 손주까지 함께 예뻐하면서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현실이 되자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친구로 지낼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에게는 양보할 수 있었던 일이 자식 일이 되면 양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요. 저도 정희를 욕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에게는 서연이가 하나뿐인 딸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집에서 시작하게 해주고 싶겠지요. 임신한 딸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저 역시 하나뿐인 아들이 부모 도움 없이 힘들게 시작한다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상대 집안에 계속 무언가를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자기 딸이 부족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 저는 아직도 정희가 했던 그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남의 일하고 내 딸 일이 같니?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일일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제 아들 일이 아니었다면 정희에게 조금 더 너그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각자의 자식을 지켜야 하는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연이는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곧 태어날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결혼을 말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결혼은 정말 두 사람만의 일일까요? 지금은 신혼집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저와 정희가 서로 자기 자식 입장만 생각한다면 20년 우정은커녕 아이들의 결혼 생활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아직 정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제게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가장 가까웠던 친구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건 처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미안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 계산 없이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친구일 때는 몰랐던 것을 사돈이 되기 직전에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있다면 부모들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혼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니 부모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사돈이 되는 순간 자기 딸의 입장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와 예전처럼 지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오래전 그 여행에서 했던 농담을 자꾸 떠올립니다.
우리 애들이 결혼하면 우리가 사돈이 되는 거냐고. 그때는 그렇게 웃었는데 정말 사돈이 될 날이 다가온 지금은 이상하게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